미국 시장에서는 어쨌든 파월 의장이 뭐 기사들은 매파적이었다고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네. 그냥 했던 얘기 또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 증시는 좀 하락하고 뭐 테슬라도 소폭 뭐 하락하고 그런 분위기 봤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살짝 올랐을 때 요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단기적 하락세는 요 정도에서 멈춘다? 김민성 대표님부터. 네, 저는 일단 오늘 수급이 좀 외국인이 간만에 좀 수급이 들어오다가 코스피는 좀 빠졌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좀 300억 정도 들어오는 마무리로 좀 플러스가 되었고 의미 있는 수급이 이제 선물 쪽에 좀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물. 6,800억 가량이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수급은 조금 불안정하지만 미래의 수급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국내 시장을 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코로나 대상승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로 일정 구간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리스크 헤지용으로 외국인은 현물보다는 선물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같이 이끌어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때의 포지션을 좀 같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좀 개인들이 굉장히 다른 수급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인들에 대한 강한 수급이 시장을 이끌어갈 정도에 대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불안감이 해소되면은 개인들도 그만한 파워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또 증시를 주도하는 수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이 소폭 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와요. 보수적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PER 관련해가지고 뭐 포워드 PER 13배 수준까지 2,600선까지 올랐으니까 조금은 뭐 조심할 그런 구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창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의미 없다. 네, 시장 자체가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거고 단기간에.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의 장세에 진입해 있다라 보고 있고 일단 오늘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죠. 왜 그러냐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난주부터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어저께도 엄밀히 따지면 조정이 나올 자리는 아니었는데 코스피가 21세 이탈하면서 좀 큰 음봉이 나왔던 부분들 그러면서 약간의 저가 매수가 유입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어찌됐든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어저께부터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어저께 3천억 정도 순매도 전환됐고 오늘도 1,200억,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매도가 4천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달에 3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 월간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 1조 1천억 정도 매도였었는데 그때는 SVB 사태가 있어서 다 열흘 만에 다 매수를 전환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6거래일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 해서 이거를 충분히 매수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 만약에 매수를 전환시키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7월 달도 뭐 큰 조정은 아니겠지만 뚜렷한 모멘텀 없이 횡보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급도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이걸로 7월자를 또 가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김민성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뭐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선물은 그렇게 수급이 좋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난 만기 기준으로 지난 6월 15일이 만기일이었거든요. 만기일 기준으로 어저께까지 한 누적적으로 매도가 나왔다가 오늘 좀 일부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시장을 좋게 보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 그리고 오늘 왜 그러냐면 특히 오늘 미결제 약정이 많이 줄었거든요. 오늘 4,000계약 미결제 약정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한 것이지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시장을 좋게 보면서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다. 만약에 오늘 미결제 약정이 엄청 늘어났다라면 뭐 새로운 매수팀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옵션 시장에서 보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한 콜옵션 쪽에서 한 125억 정도 순매도가 좀 큰 매도가 금액이 들어왔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상단을 좀 막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급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님도 한 가지 한마디 더 얹어주신다면? 지금 뭐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상 이제 이 퍼에 대한 기준도 과거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기준점이 잡힌단 말이죠. 그렇죠. 과거랑 이제 과거에 대한 산업이랑 지금에 대한 산업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적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성장하는데 모멘텀을 빠르게 못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공장을 짓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수출, 뭐 2차 산업이라든지 공장 부지가 굉장히 부족해서 성장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찍어내고 판매하는 제조뿐만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도 더 역동적인 수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아시아 증시에서 유독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리가 들으면서 저평가를 받고 있던 나라가 이제는 좀 본연의 위치로 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다음 달에 당장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정확한 방향성을 딱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악재가 여러 가지 찾으려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진 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줘도 되지 않나. 하반기도 좀 기대하는 목소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